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오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를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이제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은 챙길 게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 옷까지, 뭐 애들 옷, 뭐 침구 다 바꾸셨어요? 저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고양이 따뜻하게 해주는 막 이부자리 다 해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또 하나 안 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건강, 유산화로 가족 건강 이렇게 챙기는 건 안 해도 되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때는요, 그 뇌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께는 이렇게 그 유산화 제품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고요. 또 아이들한테는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또 환절기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이런 제품을 좀 추가로 더 넣어주면 좋은데요. 저는 하나 더 챙기는 게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인데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다 챙깁니다. 좋게 보이시나요? 네. 근데 뒤에 보시면 사진 한번 봐주세요. 납골당 휴게실이에요. 여행을 모시고 다니는 것도 참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애경사에 많이 이제 모시고 다니는데요. 이분들 만나면은 이렇게 막 울어요. 조문 오셨으니까 뭐 잘 살았네 어쨌네 이러면서 막 우시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막 사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몸에 뭐가 좋다더라.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건강의 트렌드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에 따라서요. 처음에는 갱년기 얘기를 하셨어요. 갱년기. 그 다음에 관절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혈압 얘기하시더라고요. 당뇨 얘기하시고. 그러고 나더니 최근에는 이제 뇌경색 뭐 이런 뇌출혈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정말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저도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많은 노하우를 얻기도 하는데 어떤 노하우를 얻으냐면요. 제가 이렇게 견과류 이런 걸 잘 몰라요. 유산화 제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좋다고 막 알려주세요. 그런데 치매 굳이 꼭 나이 든 분들만의 문제일까요? 네, 아니에요. 제 친구예요. 멋지시죠? 네. 한 달 뭐 다이빙 한다면서 한 달 동안 막 외국살이 하고 그런 친구인데요. 1년 정도 우리 아내가 아프다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모임을. 우리 나이에 그런 거 없어요. 각자 도생이잖아요. 부부 사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인가 보다. 얘 또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이제 이랬는데 아내가 이렇게 공황장애,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고생했더라고요. 증상이 어떠냐면요. 안 자고 안 먹어요. 매일 저녁 하루 종일 울고요. 그리고 의심을 한대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아까 그 여자 누구야? 이런 의심을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좀 의심했잖아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우리 집에도 그 고3 막둥이가 있거든요. 다음 주 수능인 거 아시죠? 예. 수능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게 제가 좀 꾀병인가 보다 했는데 정신과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도 갔다 왔는데 다행히 결론은 학교 그만두고 자기 길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뉴스에나 이제 드라마에나 이렇게 나온 일들인데 저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남들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뇌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또 유산화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인지 능력은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뇌 신경세포랑 이렇게 특징들에 대해서는 한 15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막상 저희가 그 머리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세기 말쯤에
MRI와 PET라는 그런 기술이 확보되고 나서야 뇌 연구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잖아요. 이 시대에 맞아서 이렇게 뇌 과학이 관심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풀어가야 될 수수께끼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뭐 조현병, 또 파킨슨병 이런 거 전부 다 뇌 관련된 질환들인데요. 너무나 이렇게 뇌 관련된 질환들이 많은데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눠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령별 뇌 관련 정신 문제를 다룬 그래프예요. 상위 5개의 질병별 환자 수를 나타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이게 질환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령별로 이렇게 뇌가 이렇게 크게 성장기 그리고 성인기 그다음에 노년기로 나눠지기 때문인데요. 성장기는 뇌 신경세포가 굉장히 이렇게 분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를 거쳐서 이 성장기를 거치고 나서 한 35세 정도 되시면 뇌의 인지 능력이 정점에 이르는데요. 이걸 성인기라고 불러요. 지금 성인기시죠? 네. 성인기에는 굉장히 뇌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휴가와 또 여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노년기가 되면요.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그 뇌세포를 지켜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10대, 20대, 뭐 계속 이렇게 30대, 40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시는데요. 10대, 20대는 ADHD라던가 우울증, 조현병 그래프에도 있죠. 보라색 그래프인데요. 이런 증상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70대가 되면 이제 치매가 많이 유병률이 높습니다. 여기 조현병이 나왔는데 최근에 그 뉴스나 TV에서 많이 좀 이슈화가 된 적이 있죠. 뭐 분당에서 사신 분들 뭐 신림동에서 어디 막 못 다니시잖아요. 이제 이 조현병은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용어를 자꾸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중증 정신 질환이에요. 너무 뭐 환각, 환청, 뭐 인격 분열,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라서 이제 치료를 정말로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많이 이제 보시는 것 중에 아까 제 친구가 와이프가 조울증, 뭐 우울증 이렇게 했는데 조증은 항상 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요. 앉아요. 안 먹고 계속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고가 이어지겠죠. 잘못하면. 그리고 길 다니시다 보면 나 누구 연예인이랑 친해요. 나 누구 대통령이랑 친해요. 막 이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조증의 현상이고요. 우울증은 반대로요. 그냥 깔아앉아 있어요. 야, 기운 차려서 정신 차려서 뭐 하면 돼.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이 그렇게 가라앉아 있고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0대, 20대에 가장 많이 이렇게 위험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 없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병에 원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의 이제 심리적이나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거 좀 안타깝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의 강박 성향이라던가 또 편집 성향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런 집에서는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우실 때 좀 필요하시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진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너무 적고요. 이해력도 너무 낮아요. 어려워먹고 너희들 배가 불러서 그렇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목표를 설정하면 된다. 그리고 마음 단단히 부여잡고 앞으로 나가면 돼. 이러시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고 내 건강에 위험이 이제 다가오는 건데요. 병원 치료 그 전에 우리는 연령별로 뇌 건강 관리를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뇌 건강 꾸준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막연하시죠? 제가 뇌를 알면,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뇌를 알면 또 이렇게 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뇌는 정교한 신경 네트워크로 유지되고 있어서 머릿속에 작은 우주라고 합니다. 운동 능력, 그다음에 향상성 유지, 기억 및 학습, 또 인지 능력, 감정 조절 이런 전체적인 생명 활동의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하는데요. 뇌의 구조에는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중수, 아니 척수, 연수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구조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대뇌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정신 활동에 관여를 하고요. 척수는 저희 이쪽 뒤에 있잖아요. 흥분 전달 경로가 있고 또 반사 중추가 있어요. 삼투압 작용이라던가 삼투압 조절이라던가 체온, 혈당 이런 조절을 하는 거는 간뇌에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일을 하는 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뇌의 무게는 유럽 남자 전제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4kg입니다. 체중의 2% 정도인데요. 아시아인과 여성들은 뇌의 무게가 적게 나가겠죠.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고요. 이 신경세포 중에 뇌 감각신경세포라던가 운동신경의 처리 속도는 240에서 320km 이상이나 됩니다. 뇌를 지키는 핵심 요소는요. 산소 전달 능력과 그 산소를 전달해주는 혈액과 혈관의 건강 상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심혈관 질환 할 때도 들어보셨고 한 예를 들어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좀 아기가 많아요. 아까 그 막둥이 걔가 돌이 안 됐을 때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그러면 먹여야 안 먹어요? 먹여야 되잖아요. 엄청 많이 주잖아요. 항생제 타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타가지고 넣었는데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코가 또 막혀 있었거든요. 코 감기를 낫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119 전화했어요. 그 진짜 짧은 시간에 근데 119에서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아기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아기가 지금 눈이 뒤로 넘어가고 입술은 까맣게 됐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굳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거꾸로 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결국은 끊으세요. 그러면서 구급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거 응급처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주소만 어디니?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입을 불어댔어요. 코가 뻥 뚫리면서 애가 숨이 돌아오는데 제가 그때 무슨 걱정했는지 아세요? 뇌에 산소가 벌써 1분 이상 공급이 안 됐어요. 병원 갔더니 어느 정도 호흡 정지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뇌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는 산소 전달 능력과 그걸 전달해주는 이렇게 혈관 상태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운동, 다이어트, 체중,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알코올. 좋아하는데 수면 잘 주무시나요? 예. 교육, 청력 이런 것들이 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7가지 요인은 이렇게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 더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뇌 활력의 원동력 산소라고 아까 제가 저희 아이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뇌 신경세포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뉴런의 활성을 위해서 산소가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산소는 혈액이 공급합니다. 뇌에 산소가 많은 혈액이 공급될수록 뇌세포가 활발히 이렇게 가동해서 뇌 기능이, 뇌 건강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고 뇌 에너지 소비량은 한순간도 쉬지 않죠. 저희가 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보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쉬지 않는데 평균적으로 아까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혈액의 25%와 기초 대사량의 20%를 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 소비량이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뇌에게 첫 번째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너무 좋으시죠? 예, 사탕 한 개 먹으면 뭐 혈당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좋다고 그러는데 내 유일한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50%를 내 몸에 그 포도당 50%를 뇌가 사용을 해요. 그리고 뇌는 한순간도 쉬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하루 최소 100에서 130g의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으로 이렇게 밥을 지을 때 건강한 복합 탄수화물을 이렇게 현미, 잡곡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뇌 건강 관리에 굉장히 좋으시겠죠. 네. 뇌를 보호하는 지용군,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 그래서 일강하는 B군 아니고요. 예. B1부터 이렇게 우리 몸에는 8가지의 비타민 B가 작용을 해야지 여기는 좀 더 많아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비타민 B군도 많이 있습니다. 비군이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 몸에 들어와야지 우리 몸이 작용을 하고 조절을 하고 이런 기능들과 효과를 냅니다. 뇌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포도당 기억나시죠? 뇌의 에너지원이 탄수화물과 포도당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대사하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이 들어와서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과 같은 탄수화물들을 대사를 할 때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요. 나쁜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은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공격합니다. DNA를 공격하고요. 또 심혈관계. 어디에 중요하다고 심혈관계가? 뇌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뇌 건강에도 심혈관계에도 위험하게 계속 높아집니다. 그럼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이 없앨 때도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가 이렇게 활성산소를 없애주면서 심혈관계 질환에도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그런 질환 위험 요소에도 막아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유산화 제품으로 유산화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헬스팩이 있습니다. 헬스팩에는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7가지 항산화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한 포로 되어 있어서 쉽고 간단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고 또 휴대도 간편합니다.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대사와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주고요. 활성산소로부터 이렇게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뇌신경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뇌 건강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오메가3 지방산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뇌는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는 무엇으로 구성될까? DHA와 EPA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DHA는요, 뇌세포 뉴런의 원료예요. 그리고 뇌신경 뉴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공간이 시냅스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이렇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EPA는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의 혈행을 좋게 해주고 또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죠. 그래서 꼭 드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좀 따분하지만 이게 뭘까요? 뇌신경세포입니다. 너무 어렵죠?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뇌는요, 회백색의 세포 덩어리예요. 바깥쪽은 밝아서 어두워서 회색질이라고 그러고요. 안쪽은 밝아서 백색질이라고 그래요. 회색질에는 여기 보시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이렇게 뇌신경세포의 중심인 세포체가 밀집되어 있고요.
백색질에는 축삭돌기가 있어요. 축삭돌기 저 끝에 있어요. 축삭돌기라고 하는데요. 1m가 넘는 것도 있어요. 축삭돌기는. 축삭돌기 그래서 머리에서 발가락 사이에는요. 이 뇌신경세포가 2개만 있어요. 그리고 뇌세포는요. 한 번 재생되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멸되고 나면 재생이 안 돼요. 그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뉴런마다 뇌신경세포마다 축삭돌기 하나와 끝에 하나와 그 다음에 수상돌기가 이렇게 여기 많이 있죠. 가지돌기라고 되어 있는 거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정보를 수상돌기,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축삭돌기로 내보냅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는 뉴런과 뉴런은 떨어져 있어서요. 제가 이게 좀 확대했어요. 여기 축삭돌기에서 들어오고 여기 뉴런, 이쪽에 뉴런 사이에 화면이 너무 축삭돌기가 이제 수상돌기로 들어가고 수상돌기에서 축삭돌기로 내보내는 이 뉴런 사이에 여기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이걸 시냅스라 그러는 거죠. 이 시냅스에서 화학 물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신을 하는 거죠. 우리 유산화 식구들은 다 아시잖아요. 세포 시그널링 이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냅스 뭐 이런 기능들인데요. 이 시냅스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DHA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EPA가 함유된 오메가3 지방 바이오메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메가는요. 소형 어류인 어디에서 뽑아낼까요? 소형 아주 작은 정어리에서 뽑아내요. 정어리에서 뽑아내는데 왜 작은 정어리에서 뽑아내냐면 중금속하고요. 불순물이 굉장히 이제 먹이사슬에 의해서 큰 생선에는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금속과 이렇게 불순물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형 어류인 정어리에서 이렇게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디 분들은 원료를 어디에서 채취하세요? 그냥 GMP 공정으로 만들면 원료를 어디에서 재배를 하든지 이것들을 전부 다 GMP 공정에 따라서 원료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뇌세포를 분화하는 시기가 언제 돼요? 성장기. 그때 아이들,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영양소는요. 항산화, 뇌세포의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뇌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대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뇌를 공격하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타민 A, E, C, 마그네슘, 아연, 구리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있는데요. 세포 손상을 억제하면서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유산화에는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뇌건강 관리에 도움 주는 C300과 부스터 C600, 후라바노 C300과 C600이 있습니다. 먼저 부스터 C600을 말씀드리면요. 비타민 C 600mg과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의 흡수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블랙 엘더베리 추출물도 들어있습니다. 천연 레몬이 들어있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요. 뇌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프로후라마놀 C300인데요.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데요. 오늘날 나와 있는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끝났나요? 네, 비타민 C보다 20배, E보다는 50배 강한데요. NHT 공법으로 이용해서 이중축 타입으로 만들어서 상승 효과를 항알레르기, 항염작용까지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포도씨 추출물은요, 뇌로는 굉장히 조직으로 투과하는 게 빨라요. 다른 물질들은. 근데 뇌는 투과력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 무쇠혈관을 용이하게 통과하는
아주 이상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잘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뇌 건강을 위한 유산화 솔루션, 헬스팩, 유산화 C600, 바이오메가, 프라바놀 C300 이렇게 네 가지를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집 앞마당인데요.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좀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근데 치매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헬스팩, 부스터 C600, 바이오메가, 프로흐라바놀 C300, C600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유산화의 비전처럼 여러분 모두 건강한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